안녕하세요. 카피라이팅 강의를 맡은 이유미입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 앞으로 진행하게 될 강의 목적과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온라인 편집숍 29cm에서 헤드 카피라이터와 에디터 업무를 맡았고요. 그 전에는 텐바이텐에서 편집 디자이너로 오래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격월간 매거진 히치하이커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디자인도 하고 에디터 업무도 같이 겸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9cm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지금 브런치에서 에세이와 소설 등을 연재하고 있고요. 브런치에서 소설로 카피 쓰기를 연재를 해서 문장 수집 생활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창비학당, 그리고 문토, 그리고 각 기업의 사내 직원 대상 등으로 카피라이팅 강의와 글쓰기 강의들을 맡고 있고요. 제가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문장 수집 생활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내키는 대로 산다라는 에세이집, 그리고 잊지 않고 남겨두길 잘했어라는 에세이, 카피 관련 에세이고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DM으로 나갔던 에세이가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물건을 파는 편집숍이었기 때문에 사물에 관한 이야기로 에세이를 한 편씩 써서 DM을 발송해 드렸는데, 그거를 묶은 책이 바로 사물의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카피라이팅 강의를 하게 된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크게 세일즈 카피 쓰기의 기본을 7챕터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글쓰기를 5챕터, 그리고 디테일을 심한 마케팅 글쓰기를 4챕터, 그리고 문장 수집이 써준 카피라고 해서 소설로 카피 쓰기에 대해서 응용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드리려고 해요. 자, 온라인 편집숍 카피라이터의 일이라고 해서 제가 부제를 달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크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연간기획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크리스마스, 또 여름 휴가철, 뭐 이런 설 연휴 이런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는 기획전의 타이틀을 제작을 하고 관련 기획과 내용을 쓰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날마다 사이트에 올라가는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이벤트의 텍스트 작업, 그리고 저희 회사에 그 앱이 있는데 FC 나가는 그 텍스트와, 그리고 배너의 타이틀, 그리고 쇼핑몰이다 보니까 쿠폰이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래서 각종 쿠폰 관련 작업과 가장 비중이 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다른 기획자나 마케터나 MD들이 작업한 텍스트에서 비문을 체크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도 강의 중간에 비문에 관한 얘기를 많이 나눌 텐데요. 이 비문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문장을 굉장히 잘 쓰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컨텐츠 작업들, 에세이라든지 뭐 짤막한 소설 등을 연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사이트에 올라가는 많은 글들의 톤 앤 매너를 맞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9cm에 들어가면 이벤트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이벤트 페이지의 리스트 페이지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몇 개를 캡처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짤막짤막한 타이틀을 클릭을 하면 이제 안에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대타이틀, 그리고 소타이틀, 그리고 상세 페이지 내용, 이런 것들을 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온라인 쇼핑몰 자주 이용하실 텐데, 이런 카피들은 주로 빨리빨리 사라지는 카피들이에요.
온라인, TV나 잡지 광고와 달리 이런 카피들은 조금 이렇게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작업을 오래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카피들을 조금 더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결과, 그리고 처음에 카피에 대한 방향을 세울 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할 것은 바로 고객들이 우리 카피가 공감이 돼서 읽고 지나가게끔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읽히면 기억되게 한다, 기억된다 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는 고객들은 화려한 이미지나 뭐 그런 동영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텍스트를 좋아해서 공감돼서 읽게 되는 그런 카피를 쓰자라고 방향을 잡았었죠. 그러면 읽게 되는 카피는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 끝에 저는 타이틀에 할인율이나 1+1 이런 특가 이런 뭐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거 대신 이야기를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인간의 뇌는 단편적인 정보보다 이야기 형식을 더 잘 좋아하기 때문에 잘 기억한다고 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설책 한 권을 다 읽거나 또 돈을 내고 어두운 극장에 들어가서 2~3시간씩 영화를 보는 것도 이야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습성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피에도 이런 이야기를 담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더 내 얘기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타이틀에 이야기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창업가의 브랜딩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저희 상품, 이게 아마 이슈 피드였던 것 같은데 그 소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걸 가져와 봤어요. 차량용 공기청정기인데 똑같은 제품을 쿠팡과 29cm가 어떻게 좀 다르게 파는지를 보여주는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사이트에서 판매했던 방식인데 텍스트 글밥이 좀 많죠. 네, 이야기를 위주로 했기 때문이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정보 위주로 가격이나 뭐 별점, 상품 이미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각 사이트마다 어울리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상품마다 이야기를 조금 담아서 팔아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했었고 아마도 고객분들이 이런 저희들의 방식을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계기 같은 거를 제가 실제적으로 제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요즘도 다시 이제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집에서는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차로 이제 어린이집을 등하원을 시켜주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차를 타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 시간에 우리가 차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가 매일 타는 차에는 미세먼지가 안전한가라는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저 공기청정기를 판매했던 사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담긴 카피를 쓸 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 물건이 내 생활에 들어온다면? 이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런 방식, 앞에 소개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 물건도 기억을 하지만 물건이 들어간 이야기, 즉, 직접적인 사례를 더 기억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의 생활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나도 이렇게 아이를 등하원을 시킬 일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차에도 이런 공기청정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듯이 말하면 고객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 브랜드가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서 신뢰하고, 믿음 간다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스토리텔링인데요. 카피를 쓰면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여기다가 어떤 스토리를 넣어야 되나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대단하고 막 거창한 걸 넣어주라고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을 이야기해 주라고 매번 강조를 해요. 사소한 것은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경험, 즉 그 쓰는 사람, 뭐 제가 카피라이터면은 제가 경험한 것들, 혹은 마케터가 쓰면은 마케터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 이런 사례들 사소한 것들을 자신만의 그런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잘 모아놓은 다음에 그런 것을 카피를 쓸 때 많이 녹여주면은 그만큼 그 어떤 다른 곳에서도 보지 못한 카피가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공감은 사소하고 다양한 사례에서 많이 나온다. 이 내용을 명심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뭐 물건을 내가 직접 사용하고 어디 장소에 가고 이런 경험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 그런 거를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가 느낀 거지라고 그냥 흘려버릴 게 아니라 그거를 매번 메모를 해놓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쓰일 날이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을 많이 좀 메모해 놓으시고 모아 놓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이런 스토리 위주의 카피 쓰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소한 이야기를 쓸 때요, 고객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카피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이 물건이 좋다, 무조건 사세요. 이게 아니라 고객이 이거를 왜 사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즉, 쇼핑을 하게 되는 계기를 우리가 먼저 작성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품이 필요한 상황을 제시해 주거나 또 고객의 삶에 이 물건이 들어갔을 때, 이 제품이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시연해주는 그런 카피를 쓴다거나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 우리가 서비스를 가입을 권유를 할 때도 있잖아요. 제품 혹은 서비스를 사야 하는 이유를 먼저 제시해 주는 거.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계기와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이 이 제품을 왜 사야 되는지를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 카피라이터 혹은 마케터 혹은 기획자가 먼저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카피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에사카도루라는 그 저술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직접 체험한 에피소드는 독보적인 설득력을 지닌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문장에 굉장히 공감을 해서 조금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 왔는데요. 글 쓰는 사람의 체험은 글 안에서 힘을 갖는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한 에피소드인 만큼 다른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독보적인 설득력이 생겨난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내가 겪은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그것은 나만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사람도 이런 텍스트를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잘 모아놓는 것,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또 방법, 소스,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자신이 체험한 것은 자신이 아주 잘 안다는 점이다.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수월하게 빨리 쓸 수 있다. 이 점은 카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그 글 쓸 일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제 카피라이터기도 하지만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기도 한데,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거를 막 공부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아는 것을 쓰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여기서 말한 그대로 좀 수월하게 빨리빨리 쓰는 그 재미를 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뭔가 이런 속도도 붙고 글 쓰는 재미도 붙고 또 이제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앞서 제가 그 제 책을 소개를 해드렸을 때 문장 수집 생활 같은 경우 제가 저만이 약간 카피 쓰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텍스트화 시켜서 작업을 했던 건데 제가 아는 방법, 그러니까 나만 썼던 방법을 쓰다 보니까 조금 뭔가 읽는 분들도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을 뿐더러 쓰는 저도 되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른 어디에서도 없었지. 이건 나만이 썼던 어떤 노하우 같은 거였으니까 라는 생각에서 그 책 한 권을 묶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모르는 것에서 막 힘들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부터 가볍게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그런 다양한 사례들에서 카피도 나오고 또 어떤 에세이도 나오고 글도 나오고 이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흔치 않은 거는 카피에 보통 사람의 느낌을 넣는 거예요. 즉, 저도 보통 사람이고,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도 그냥 보통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 그런 보통 사람의 느낌을 카피에 넣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되게 유명하고 특징이 많은 사람을 쓰는 거는 오히려 그 특징을 나열해주면 되지만, 보통 사람의 느낌을 찾는다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전체 강의 시간에는 세일즈 카피의 기본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소설 콘텐츠의 글쓰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테일을 심한 글쓰기와 문장 수집으로 카피를 어떻게 응용해서 쓸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